네, 반갑습니다. 2025년 1월 1일 라이브 방송이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특히 2025년은 또 의미가 있죠. 흔히들 얘기하는 수학의 연도 같습니다. 한 사이클 또 이렇게 거의 마무리하는 해가 또 왔는데 잘 추수하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작년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올해는 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돈 많이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다른 게 다 필요 없고 우리 뭐 코인 얘기 또 하는 이 채널이니까 결국 제1 목적이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들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텔레그램에 어제 오후 한 10시죠. 2024년 마지막 해서 글을 올렸었습니다. 일단 2024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 사이클 대비해서 이번 사이클이 제 이 환경, 삶이 완전히 바뀐지라 지난 사이클처럼 그 방송 속도를 뽑아내지를 못했어요. 양도 그렇고. 그 부분이 좀 아쉽죠. 얻는 부분이 있으면 잃는 부분도 있고. 그럼에 따라서 좀 아무래도 우리 구독자분들 10만 만들어주신 것도 다 구독자분들 덕인데 좀 그 부분에 많이 제가 보답을 못한 것 같다. 반면에 또 이렇게 잠깐 하는 방송이나 가끔씩 영상 올라올 때마다 또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반가워 해주시고 그래 주셔가지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또 계속 운영을 하는 것 같고 일단은 지금 그래요.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한국인 분이시라면 여러 가지 되게 어지러울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본질을 잊지 않고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지키는데 더욱더 저는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를 뭐 구해줄 사람 사실 아무도 없죠. 나 자신밖에 없고 솔직히 우리 가족들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어지러울 때일수록 오히려 투자 본질에 더 집중을 해서 특히 2025년은 정말 중요한 한 해죠.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한 해이기 때문에 정말 코인에만 온전히 집중을 해서 다른 거 다 차단해버리고 온전히 더 집중을 해서 나아가야 되는 한 해이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많은 소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코인하는 사람들조차도 여러 사이드로 빠질 수밖에 없는 여러 요인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세금 이슈도 있었고요. 뭐 계엄빈도 있었고 그러면서도 파생을 하면서 격가지로 치고 나가면서 우리의 시선과 또 이런 정신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올해도 여러 가지 또 이슈들, 재미거리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코인 외적으로. 근데 거기에 너무 정신을 팔리다가 정말 이 중요한 2025년 한 해를 날려버리는 때는 정말 없어야 될 것이다. 정말 올해 날아가 버리면 4년을 기약해야 될 것이고 그 4년 동안 보장할 수 없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는 저도 뭐 혼자였잖아요. 혼자였고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막 욕도 같이 하고 막 그랬었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참 그게 쓰잘데기 없는 짓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 때 저 보시면은 정말 딱 필요한 말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나의 재산을 불리는데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시황 좀 잠깐 좀 살펴보면서 이제 24년이 있었던 것들 그리고 25년 전개 방향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상황 제가 이전 영상 2025년 다가올 기회와 위기라는 제목으로 영상 올렸었는데 또 많은 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거기에서 중간 부분에 비트코인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EMA, 일본 기준으로 보시면 EMA 50선을 주목을 해라. 바로 이 똥 색깔이죠. 이 색깔, 이 선, EMA 50, 이 선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이거 흰색, 어디서부터 왔던 선이냐? 저기 지난 사이클, 21년 4월과 11월을 이은 선, 이 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선에 지금 이때도 그렇고 이때는 좀 약간 붕 떴겠지만 이때 그리고 이제 최근에 30일이었어요. 그때 또 이거 깨고 내렸을 때였거든요. EMA 50을 하나 둘 셋 네 번까지 자꾸 밑에를 두드리면 좋지 않잖아요. 근데 자꾸 두드리다 보니까 이제 깨졌죠. 깨지고 내려왔는데 한 번 더 지켜주는 선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21년 4월과 11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봤었는데 다행히 일단 이 선 지난번과 같이 한번 이제 지켜줬고요. 이번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번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상승하면서 다시 이 EMA 50 이 선에 다시 좀 걸쳐진 상황입니다. 이 선을 훑으면서 이게 올라갔던 사례도 지난번에 보면 몇 번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단기가 정말 어려워요. 특히 이번 장은 누가 들어왔냐?
누가 들어왔냐? 세계 제1등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들어오고 그 외에 다른 또 운용사들 많이 들어왔고 월가가 들어왔죠. 특히 이제 우리가 그토록 말했던 미국이 비트코인을 이제 주도하는 그런 이제 시장까지 이제 왔단 말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더욱더 악랄해진 거죠. 움직임이 더 악랄해지고 더 기이해지고 큰 틀 안에서는 비슷하겠지만 점점 더 이게 단기로서는 힘든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오래 하신 분들조차도 국내나 해외 할 것 없이 오래 하신 분들조차도 많이 깨지는 게 지금 현재 특히 이번 사이클이지 않나 싶어요. 사실 본질은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이클을 안다면, 사이클을 인정한다면 아랫부분에 샀으면은 사이클이 종료할 때 그때쯤에 서서히 나오는 거. 그 본질은 사실 변하는 게 없는데 자꾸 사실 단기를 원하잖아요. 대부분 암호화폐 투자하신 분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단기가 한 70% 이상이고요. 장기 투자가 30% 미만입니다. 대부분 단기예요. 그리고 이런 쪽의 컨텐츠가 인기가 많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암호화폐 자체가 아직도 불안하다는 증거입니다. 그 근거는 불안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노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노출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결국 단기에 다 집중할 수밖에 없고 장기 투자라고 얘기하지만서도 실제 투자하는 그 뭐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매매 현황을 본다면 대부분은 사실 단기 투자가 더 많습니다. 70% 이상일 거예요. 한 7, 80%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단기에 또 초점을 맞추고 심지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조차도 컨텐츠가 사실 이렇게 많잖아요. 대부분 또 이런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이런 쪽에 또 관심을 가면서 난 장기인데 이러면서 마음을 먹었는데 서서히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럴 때일수록 본인 포지션 명확하게 그리고 확고히 다시 한번 다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 더 큰 방향, 그림을 좀 그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투자 시장이 끝나지 않는 한 또 비트코인 암호화폐 망하지 않는 한 이러한 논쟁은 앞으로도 제가 보기엔 계속될 것 같아요. 오를 것 같다, 내릴 것 같다. 제가 이제 지난 24년을 돌아보면서 이제 블로그에다가 제가 글을 쓴 건데 간단하게 생각나는 것만 일단 적어봤어요. 24년이 있었던 일. 간단하게만 제가 타이핑을 쳤는데도 이렇게 많았더라고요. 이렇게 많았었어요. 24년이 있었던 일 보시면 1월 10일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그리고 현물 ETF 무조건 좋다 얘기했는데 단기 20% 조정 왔죠. 뭐 그 이후에 여러 이유가 있지만 뭐 담겨진 바구니가 있었던 거 GBTC라는 그리스계 GBTC라는 그 문제가 좀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결이 되고 나니까 ETF 상승 효과 있었고 근데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거의 전 고점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반감기 패턴 깨졌다 소리 나왔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실 좀 아쉽죠. 24년 아쉬운 거 꼽으라면 사실 이거예요.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이 저렇게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연말이 연출돼야 될 부분이 미리 당겨져 가지고 와가지고 고점을 넘었었네요. 예, 고점 넘었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보통 비트코인 올라가면서 연말에 올라가면 이제 두둑하게 채우고 알트장 준비 이랬었잖아요. 저 또한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 부분에서 많이 미스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7, 8개월간 이런 고통기가 났었고 트럼프 당선돼서도 올랐었고 당선과 함께 또 일론 머스크, 트럼프, 또 XEC, 게리 겐슬러 또 자르겠다 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승했고 실제 게리 겐슬러가 1월 20일까지 하고 그만두겠다 해서 또 한번 또 효과 있었고 한국은 코인 과세 위에 있었고 또 계엄빈 폭락 옆에 있었고 또 김프 상승 안 한다만 상승했고 연준에서 금리 인하한다는데 무슨 매파적 금리 인하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시장 휘청거렸고 그다음에 또 너무 장이 지루하니까 트럼프 기대감이 있는데 기대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1월 20일 취임식까지 가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러면서 또 그렇게 자신감이 있었는데 좀 자신감이 또 없어지는 그렇게 해가지고 마무리가 지어졌어요. 그다음에 2025년 1월 1일이 현재 된 거죠. 대충 일단 흐름 생각나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24년을 압축해서 본다면 정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현물 ETF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정말 좋은 부분도 있고 반대로 헷갈렸던 부분도 이제 충분히 나왔었죠. 그리고 현물 ETF가 완전히 만능이라고 1, 2, 3월 올라갈 땐 그랬지만 또 빠질 땐 또 ETF 소용없다는 어떤 그 배신감도 많이 들었었고요. 이거 7, 8개월 행보 조정 구간 때 또 있었네요. 제가 좀 추가를 해야 되겠네요. 마운트 곡스 물량, 독일 뭐 비트코인 판다 해가지고 또 독일 또 욕하고 마운트 곡스 또 뭐 언제 풀리냐 막 그러고 벌벌벌 떨었었죠. 그리고 8월 초, 7월 말 일본의 금리 인상, 8월 초 미국 실업률 또 곡선 이렇게 슬쩍 올라가면서 엔케리트레 청산 그리고 경기 침체 시그널 샴룰 뭐 쌈룰 이러면서 그랬던 시절. 그래서 48K까지 또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또 때가 2024년이었는데 아무튼 다이나믹했죠. 돌이켜보면. 근데 정말 빨리 지난 것 같아요. 이렇듯이 훗날 또 투자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2024년을 정말 아주 길었잖아요. 정말 이렇게 길었는데 누군가는 이제 이 과거를 돌이켜볼 때 이렇게 딱 세 줄만이 요약한 걸 보고 투자 쉽네 이러면서 정말 우습게 또 여기는 때가 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듯이 막상 겪어보는 그때는 정말 그 과정 중에는 정말 길고 긴 이런 기간이고 지겹도록
고통스러운 그런 기간인데 이게 또 미래에 또 어떤 사람이 과거를 봤을 때는 그리고 실제 또 겪었던 사람조차도 기억이 또 이게 압축되다 보니까 빨리 지나갔던 것처럼 또 착시 효과를 일으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2025년도 참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24년만큼이나 전 제가 보기엔 참 다이나믹할 것 같습니다. 특히 25년은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 한 해로 다들 생각할 거고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사실 고점에 대한 시그널 지금 뭐 각종 지표 유튜브에 천지 널렸습니다. 뭐 나만 아는 비밀인데 사실 그런 거 거의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최고점 찍는 건 뭐 지표들 뭐 많잖아요. 알 수 있는 것들 뭐 MVRV 많이 따지고 뭐 파이 사이클 뭐 모르는 사람 여기 하나도 없을 거고 이제는 뭐 비밀이랄 게 없어요. 예. 그러면서 뭐 롱텀 홀더 이제 또 지갑 분배돼 가지고 이제 다시 바닥 치는 것도 볼 거고 숏텀 홀더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도 점검할 거고 해서 뭐 온체인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뭐 차트적 지표라든지 이제 탑을 찍는 어떤 시그널을 봤을 때 그거 모르는 사람, 정보 모르는 사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사이클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지난 사이클 때도 충분히 이때 고점에 대한 시그널 충분히 나왔었어요. 충분히요. 아주 충분히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심리예요. 지금부터는요. 충분히 정말 넘칠 정도로 사이클 탑에 대한 이야기는 전 충분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사이클 같이요. 그런데 많이들 못 빠져나갈 수도 있다. 이때도 이랬지만 왜 그랬냐? 결국 심리, 욕심 때문이죠. 욕심 때문에 못 빠져나갔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알트코인이 다른 사람 수익률 비교해서 내 알트코인이 아직 그 수익률 똑같이 키 맞추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즌 종료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이 시기 때. 그래서 그랬던 부분 하나랑 그리고 또 이때 NFT 이때 되게 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22년 3월까지 계속 갔었고 루나도 뭐 계속 거침없이 갔었죠. 예.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연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끝인 것 같은데 자꾸 뭔가 툭툭툭 올라가요. 정신없게 만들고 유혹을 해요. 그래서 못 빠져나갔던 때가 2022년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 장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더욱이 이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물론 일기 때 계셨지만 트럼프라는 인물이 1월 22일 이제 취임을 하죠.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지금 그래서 이제 구성원들 보면은 그 밑에 친암호화폐 인사들 다 꾸려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미국 전략 준비 자산. 와, 이제 매년 따박따박 20만 개씩 산대요. 비트코인을. 이제 그게 통과가 되면 그렇대요. 그런데 과연 이 시장을 벗어날 수 있을까? 트럼프 아들들이 뭐 디파이 프로젝트 하는데요. 물론 그 엄밀히 들여다보면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시중에 알려져 있는 건 그거니까 그게 그냥 맞다고 할게요. 뭐 게다가 그래버리고 뭐 그 관련 있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암호화폐 또 여기 온다는데 이번 사이클은 정말 주류 자산 채택받고 이번엔 다르다는 소리 나오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제 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다르고 이번은 다르고 지금이라도 들어오지 않으면 이번 기회 놓치면 이제 없다. 계속 날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놓아버려서는 안 된다는 소리가 또 2025년엔 충분히 나올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들, 절대 떠나가지 못하게 한 요인들, 여러 가지 또 이게 종료라고 전혀 못 느끼게끔 알트들이 막 툭툭툭 올라온 거 보면은 저는 나오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되고 결국에는 나 스스로에게 전 달려있게 생각하고요. 결국 나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목표가 있고 그 욕심이란 게 또 있잖아요. 이걸 얼마나 내가 제어를 할 수 있을까?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전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각종 고점 지표?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유튜버들 저 같은 유튜버들 조회수 올리려면 이런 거 방송 안 하겠어요? 이미 그리고 다 준비를 해놨고 이미 이거 알려진 것들 너무 많아요. 예,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거 해가지고 뭐 다양해요. 온체인 이런 거 다 빠삭하게 아는 분들 천지가 널렸어요. 근데 될까? 그럼 뭐가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냐 했을 때는 결국은 이거지 않을까? 예, 욕심, 제어 이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더욱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있지만 비트코인을 본 이유는 대부분은 알트코인 방향을 보기 위해서 내 알트코인이 쓰러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방향 자신감 있게 치고 나가 되겠냐라는 그런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보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죠. 우리가 한국에서 많이 쓰는 업비트 그다음 뭐 빗썸 이런 것들 실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 보면 해외랑 비교했을 때 이런 데이터들 되게 많았잖아요. 대부분 어디 다들 관심 있냐? 알트코인. 비트코인은 인생 어떻게 바꿉니까? 알트코인은 바꾸지 이러면서 이제 대부분 알트코인 관심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또 알트코인 투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몇 번 이거 같이 봤던 부분이 있는데 비트가 고점을 찍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알트가 한날 한시에 비트 고점 찍을 때 똑같이 고점 찍고 떨어지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꼬이죠. 그래서 많이 꼬입니다. 어떤 것들은 비트 고점 칠 때 먼저 치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건 나중에 치고 하는데 이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막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또 알트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실전 트레이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비트코인 이거 방향 봐도 또 욕심이 요때 팔고 싶잖아요. 요때. 이때 깔끔하게 풀매도. 이때 팔아버리면 더 올라가면 다시 타게 되고. 이러면서 많이 꼬였거든요. 21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많이 꼬였었습니다. 저한테 제보도 많이 들어왔고요. 나름 만족해요. 내려왔어요. 더 올라가요. 다시 탔어요. 행보하네? 손절. 다시 올라가네? 타버려요.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저는 누차 강조했던 게 계획을 세웠으면 정해야 된다는 거죠. 기간을 두고 두 번 다시 안 들어야 된다는 어떤 원칙을 세울 것인지. 근데 그거 참 원칙 지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코인 이쪽 발에 내가 들여다 놓고 있으면은 계속 코인 정보가 나한테 계속 들어오고 뭐 이게 광고죠. 대부분 정보가 아니고 광고인데 그 광고가 나한테 계속 들어오고 못 참잖아요. 코인 유튜브 계속 들고 아니면 X 뭐 이렇게 서핑하는데 계속 뜨고 못 참잖아요. 그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일부만 떼서 딱 원칙을 지키든지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거 뭐 선택을 이제 미리 지금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언제 시드가 갈리냐면 매도는 이때쯤 잘해도 아니면 이때쯤 하다못해 이때쯤 잘해도 언제 갈리냐면 이럴 때 갈려요. 이럴 때. 이때 많이 갈려버린단 말이에요. 이때 또 새로운 게 툭툭툭 많이 나. 그리고 비트코인 브리핑 드렸고 알트코인은 사실 모두가 아시죠. 이제는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이거는 뭐 다들 얘기하는 거니까 가장 기본이고 그리고 이거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올렸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제가 편집 영상 따로 올린 거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지금 도미넌스로 봤을 때 이전 사이클, 전전 사이클 같이 똑같은 도미넌스까지 올라가서 이제 알트장이 막 오면서 알트들이 시총이 올라가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잡아먹는 그런 건 전 연출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만큼 알트코인도 그만큼 더 많이 찍혀져 나오고 마켓캡을 차지하면서 그것까지 이제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옛날에는 이제 이때만 하더라도 ETF 때문에 비트코인 ETF가 됐으니까 ETF로만 돈이 쏠린다. 따라서 이번 장에 비트코인만 오르고 내린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구라였죠. 뭐 몇 개 구라 더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서 김프가 없을 것이다. 김프 있었어요. 스테이블 코인조차도 김프가 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시면 이제는 추이를 봐서는 보통 비트가 오르면서 알트들의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위험 자산이죠. 더 위험한 알트코인, 더 위험한 것에 사람들이 배팅하는 시기에 이제 점점 이제 도래하는 그런 시점이 지금 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뭔가 막 이렇게 막 시원시원하지가 않으니까 지금 약간 좀 답답한 감이 있는데 시기상으로는 그게 맞고요. 이제 좀 이럴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도 뭐냐면 지금 시기가 좀 배신감이 좀 많이 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이제 통계가 떠요. 여러분들 보시는 채널들이 어떤 건지가 통계가 뜹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이게 들어가서 가끔씩 보긴 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부분의 하시는 분들은 사실 돈 때문에 하는 거죠. 저 돈 때문에 유튜브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수익 때문에 다들 유튜브 하시겠죠. 아무튼 그걸 위해서 컨텐츠를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들 이제 노력을 하시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이게 100%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100% 맞춘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큰 그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이게 몇 번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죠. 그리고 시기상으로 이게 좀 지체될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코인 유튜브라는 자체가 유튜브라는 속성 자체는 리테일 쪽이고 대부분 그래서 코인 시청을 이거 이제 제가 블로그에 썼었는데 이걸 잘 아시고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어떤 얘기냐면 궁금하잖아요. 다음에 바로 내일 어떻게 될지 멀리 봐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또 궁금한 게 사람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또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고 이제 이런데 제가 이제 컨텐츠를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온 거를 보고 인기가 많은 것들을 추려서 공통점을 제가 뽑아내 보면 보통 이럴 때 조정이 오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컨텐츠. 그리고 사이클 똑같은 말 사실 전 지겨워요. 근데 이게 똑같은 얘기 또 해도 새롭고 그게 또 마음이 다시 다잡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게 인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기초적 이야기 했던 이야기 또 하는 거 그것도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투자 자체에 대한 기본적 이야기 하는 거. 어찌 보면 이건 코인을 떠나서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인데 그거를 얘기를 하면 또 공감이 많아요. 가령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 그 안에 또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정말 기본적인 얘기하면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정말 인기가 많고 공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면 사실 제가 보기엔 했던 말 또 하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기초적인 것들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그게 인기가 되게 많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이 시장은 제가 유동성 똥구멍 이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예를 들었었는데 이거 더럽다고 그러시던데 아직도 여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신규 유입이 1월 한 ETF 될 때부터 해가지고 가격 쭉 올릴 때 이때부터 신규 유입들이 엄청 많이 됐거든요. 이때부터 많이 됐어요. 고인물들은 이제 이쪽 들어가고 애드작하고 뭐 최근에는 뭐 AI 에이전트로 많이 가셨더라고요. 와, 저도 이거 진짜 어렵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잘한 분들은 여기서 놀았죠. 24년 ETF는 24년이죠. 정말 그래서 이게 난이도 높았던 시절은 제가 보기 23년도였어요. 재작년 23년도 우리끼리만 있었을 때 하던 사람들만 있었을 때는 신규들이 들어오지가 않았고 이 안에 있던 사람들끼리 우익우익하면서 자금을 이동시키니까 난이도가 어려웠다. 근데 제가 이때 말씀드렸을 때 신규 유입만 돼봐라. 여기 유동성 풀이 많아지면 난이도가 급 하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 그리고 그런 사건이 벌어졌고 정말 쪽팔릴 정도로 단순한 그 직관적인 그런 그 방식들이 코인 투자 방식들이 먹혔던 때가 2024년이었고 저는 올해 2025년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본다면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에 신규 유입들이 많이 됐고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하는 것들이 정말 기본적이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고 사실 코인에서의 변동폭의 정상 범위에 속하는 것에 불구하고 거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또 어떤 그 피드백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어떤 컨텐츠들이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결국엔 사람들 공감이나 어떤 거 다 본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여기에 풀들이 지금 많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신 거고 정말 상승장 끄트머리 때는 여기 있는 분들이 이것까지 건드려요. 이제 쭉 밀고 들어와요. 쭉 밀고 들어오셔가지고 여기까지 밀고 들어올 때가 이제 거의 사이클 탑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 이제 막 들어오면서 조금씩 여기로 좀 이동들 하시는 것 같다. 예, 그렇게 이제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지능이라고 하면 약간 좀 더럽다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정말 과학입니다. 사실 다른 마켓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신규분들도 있지만 그 안엔 사실 코인 이전 사이클, 전전 사이클 계셨지만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대다수예요. 잠깐 되네? 들어왔다가 뭐야 떨어지잖아. 아이 업비트 지워버려. 그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 유입이 돼도 그분도 있지만 코인 시장에 오래 있었어도 큰 관심이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예. 그런 분들 꽤 많아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기에 저는 솔직히 의아해요. 왜 지금 이런 변동폭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이게 뭐 악재니 뭐니 뭐 자꾸 뭔가 예민하게 반응한다? 저는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제 그게 이제 인기가 많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결국은 수요층은 여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라는 속성 자체가 여기 입문할 때 좀 많이 들어와요. 이 플랫폼 자체가. 그래서 여기가 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실 때 뭐 여기나 이제 뭐 이런데 이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예,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넘어가는 것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만큼 신규 유입이 되면서 신규 자금들이 계속 이 시장에 유입된다는 건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23년 때는 정말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난이도 높았고 코인을 정말 잘 찍지 않은 이상, 알트코인을 잘 찍지 않은 이상 성공하기가 힘든 장이었지만 그래도 24년은 특히 이제 뭐 말이었지만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끌고 올라갈 때 그래도 조금은 이전보다는 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더 낫지 않나 싶고 그리고 이제 2025년 다들 얘기하는 이제 그런 장을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이제 시기상의 문제 기다리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아름다운 마무리를 좀 지을 수 있는 시기지 않을까라고 전 좋게 보고 있어요. 단기는 뭐 모르겠어요. 지금 뭐 워낙 무선 얘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뭐 마찬가지예요. 17년장, 21년장, 25년장. 제가 아까 트레이딩 뷰에 그어놨던 거 똑같은 거인데 또 나눠서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다르고 이렇게 보면 또 새로워 보이고 그런 게 또 사람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본다면 도미넌스가 내려가죠. 도미넌스가 내려가는 것은 알트코인의 시총이 커지니까 비트코인 대비 알트코인 시총이 커지니까 도미넌스가 내려가는 결과치로 나오는 것인데 뭐 이런 추세로 봤을 때는 이제 올 한 1, 2분기 때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 뭐 아까도 좀 잠깐 언급했지만 이제 경기 침체에 그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2025년은 기회와 위기가 좀 공존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경기 침체가 사실 올해가 될지 내년에 될지 뭐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걸 맞춘다면 신이겠죠. 근데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경기 침체 얘기하면 이제는 다들 안 믿어요. 믿질 않죠. 22년 때 물론 가격 떨어져서 더 떨어진다는데 안 떨어지고 23년 때 반등 쳤죠. 23년 그럼에도 경기 침체 온다는데 안 왔죠. 금리 올린다는데 안 왔죠. 24년 안 왔죠. 근데 누가 믿냐고요.
안 믿어요. 이거 지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하도 이제 다들 스트레스 받고 떨어진다. 아유,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지만 낙관론자는 돈을 번다. 뭐 그런 뻔한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 때문에 뭐 또 몇 개 정해진 멘트 있어요. 그런 멘트들 때문에 이제는 이제 이걸 외면하죠. 근데 한 번도 틀리지가 않았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10년물 3개월 그 장단기 금리차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미 음수에서 양수로 전환됐었고, 이것도 이제 제가 지난 이제 가장 최근 영상에서도 마무리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저는 이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1년 때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21년 때도요. 21년 때 이때쯤인가 테이퍼링 한다고 있었어요. 연준에서 테이퍼링 한다 했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슬슬 나올 때쯤. 금리 인상 이때부터 했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위험 시그널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나왔었고, 하지만 이제 대부분은 돈을 더 벌어야 하기 때문에 외면을 했었던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테이퍼링 얘기 저도 방송에서도 얘기했었죠. 2013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때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비트 하락장 왔었죠. 그래서 그 유사성 같이 봐왔었지만, 이게 또 돈을 벌고 싶잖아요. 사람 마음이. 돈을 더 벌고 싶으니까 테이퍼링 괜찮아. 테이퍼링이라는 뜻은 물을 계속 트는데 그 물을 수도꼭지를 조금만 잠그는 거야. 물은 계속 흘러. 어차피 돈을 계속 풀 거야. 금리 올려? 괜찮아. 2017년 때 금리 올렸잖아. 그리고 잘 갔는데 뭐. 이러면서 돈을 더 벌고 싶으니까 이제 오르는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합리화를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요. 분명히 시장 하락에 대한 시그널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내 마음이 보통 보면 마음속에 이번 장 내가 얼마까지 벌겠다는 거 보통 대충 감은 다들 잡히잖아요. 다들 그 희망상이란 게 있잖아요. 희망과 목표. 근데 보통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보통 희망과 목표 있잖아요. 그럼 그 희망과 목표에 약간 못 가서 이렇게 가버려요. 여기서 끝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희망 목표를 계속하면서 존버하다가 이제 갈려버리는 패턴이 이 코인 패턴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좀 있는지라 보통은 또 목표를 또 높게 잡고 딱 끝자리 00 딱 맞추고 싶고 조금 더 목표 수정하고 올리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서 지난 장의 미스들이 많이 났던 거를 좀 교훈을 삼는다면은 이번 장에서는 목표고 나발이고 그 목표일 뿐이고 목표치가 있다면 그 목표치보다 프리미엄을 조금 거품을 낮춰서 그건 알아서 하는 거죠. 뭐 10이 됐든 20이 됐든 30%가 됐든 간에 프리미엄을 조금 더 낮춰서 마무리를 짓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말은 쉬운데 막상 이제 딱 내 앞에 닥쳤을 때 오징어 게임처럼 이제 오징어 게임 마무리 지을게요. 스포하는 거 없습니다. 마지막 이제 이런 것처럼 한 판 더 하다가 겨우겨우 목숨 구제해가지고 진짜 죽지 않고 살았는데 또 돈을 벌고 싶어서 한 판 더를 외치는 그런 마지막 한 판만 더 하다가 정신 차리고 나니까 시드다 갈려버리는 그런 상황은 이제 두 번 다시는 없어야 되겠죠. 예.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 이건 진짜 누군가가 뭐 진짜 붙들어 매고 손가락을 컨트롤까지 해도 절대 이건 불가능한 영역이죠. 나 자신과의 욕심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진짜 이거 진짜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진짜 불가능한 영역이고 이거는 알아서 하는 예. 영역이지 않을까. 난 이 게임을 해봤어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난 이 게임을 해봤는데 이번 게임이 새로운 게임인 분들은 무슨 소리야? 당신만 더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당신 뭐 코인으로 돈 벌었다며. 코인으로 돈 벌었다는데 여기 왜 또 들어와? 똑같은 얘기네. 예.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2025년 올 한 해 다들 유의미한 이 결과 수확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나가실 때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멤버십 선택이시지만 멤버십을 원하신다면 아래 영상 설명 아니면 가입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에 가지고 적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요. 텔레그램 안 들어오신 분들은 텔레그램이란 것도 무료로 전체적인 시황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 텔레그램 안 들어오신 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블로그는 가끔씩 씁니다. 이건 뭐 안 보셔도 되고요. 블로그는 서로 이웃은 죄송하지만 받지 않겠습니다. 워낙 광고들이 많아가지고 서로 이웃을 제가 다 빼버렸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오히려 이거 또 광고라는 효과가 또 될까봐. 그리고 암호화폐 스캠 사이트라든지 좀 거래소 이상한데도 많이 또 와가지고 그게 또 제가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좀 그 부분 죄송하지만 제가 서로 이웃은 받지 않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많으셨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